자, 이번 강의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제일 처음에 통캣이 시작되는 것부터 체크를 좀 할게요. 제일 처음에 통캣이 시작이 되면 일단 필터들이 다 메모리에 올라와요. 여기 이 필터에는 다양한 필터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권한에 대한 필터라든지 인증에 대한 필터라든지 그리고 뭐 한글 인코딩에 대한 필터라든지 뭐 입구에 들어올 때 미리 걸러내야 되는 것들은 이 필터가 다 걸러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필터들이 메모리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디스패처가 메모리에 올라와요. 이 디스패처의 역할은 주소를 사용자들이 이제 요청을 할 거잖아요. 뭐 슬러시 주소를 요청할 수도 있고 슬러시 뭐 어드민을 요청할 수도 있고 슬러시 유저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주소를 요청을 할 때 이 주소를 디스패처가 확인을 해서 적절한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해주거든요. 디스패처는 중간에서 어떤 주소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 주소에 맞는 컨트롤러를 요청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디스패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트롤러 얘들이 메모리에 뜨는데 조금 특이한 게 얘들 이제 컨트롤러 얘랑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애가 메모리에 뜨고 그리고 JPA 레파지토리라는 애가 메모리에 뜨고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애가 메모리에 뜨는데 얘들은 이제 요청 시마다 메모리에 떠요.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 한 명이 요청을 하면 컨트롤러, 서비스, JPA 레파지토리, 영속성 컨텍스트 이런 것들이 하나가 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얘들 기존에 떠 있는 애들을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레드를 하나 추가를 해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스레드가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이 네 개가 지속적으로 계속 뜨게 돼 있어요. 하나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얘들은. 그래서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컨트롤러라는 애가 뜨고 서비스라는 애가 메모리에 뜨고 JPL 레파지토리도 메모리에 뜨고 영속성 컨텍스트 메모리에 뜨는데 얘들은 지금 안 뜨고 언제 뜨냐면 얘들은 통캣 시작할 때 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뜨지만 얘들은 뜨지만 얘들은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한 애들은 뜨는 게 아니라 일단 대기. 왜? 리퀘스트 요청이 안 왔으니까. 요청이 올 때 뜨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얘 있잖아, 얘. 데이터 소스라는 애는 메모리 떠요. 미리. 딱 한 개가 떠요. 지금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건, 컨트롤러 서비스를 JPL 레파지토리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메모리에 뜨지 않아. 언제 뜨냐면 리퀘스트 요청이 있을 때 메모리에 사용자 요청 시마다 뜬다. 사용자 요청 시마다 스레드가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뜨는 애들 그리고 데이터 소스 이런 애들은 미리 떠 있습니다. 통캣이 시작이 되면. 그리고 이 데이터 소스라는 애는 데이터베이스랑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뷰 리졸버라는 애도 메모리에 떠요. 그리고 인터셉터라는 애도 메모리에 떠요. 얘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사용자가 로그인 요청을 한다고 볼게요. 로그인 요청. 자, 로그인 요청을 해서 사용자가 이제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리퀘스트가 시작이 됐어요. 사용자가 리퀘스트 요청을 하는데 이 리퀘스트 요청하려면 당연히 통캣이 시작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퀘스트 요청을 하는데 디스패처도 당연히 메모리 떠 있어야 되겠죠. 어떤 주소로 요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디스패처가 분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하는데 로그인 요청을 하는데 주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http
로컬호스트에 포트 번호 8000에 슬러시 로긴 이라는 요청이 호스트 요청으로 왔어요. 그럼 이제 바디에 데이터가 담겨서 들어오는데 당연히 유저네임이 들어올 거고 데이터가, 그리고 패스워드가 날라오겠죠. 이 두 개의 값을 바디 HTTP 바디에 들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디스패처가 어떻게 하냐면 디스패처가 디스패처 들어오기 전에 당연히 필터를 거치겠죠. 필터를 거치고 나서 이제 필터에서 필터링 내줄 것들이 다 필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패처한테 들어와서 디스패처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주소가 요청이 들어왔네. 컨트롤러 하나 메모리에 띄워야 돼요. 또 어떤 컨트롤러를 디스패처가 메모리에 띄워주냐면 이 슬러시 로긴이 들어왔으니까 슬러시 로긴이라는 이 주소가 있는 애를 메모리에 띄워주겠죠. 슬러시 로긴이라는 얘를 이제 포스트 매핑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메서드가 있는 얘를 메모리에 띄워요. 띄우고 나서 그 컨트롤러를 찾아요. 그래서 그 컨트롤러가 뭘 받냐면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받겠죠. 근데 컨트롤러는 요거를 받는 역할에서 끝나요. 왜냐면 컨트롤러 역할은 이 어떤 주소 요청이 왔을 때 그 주소 요청에 대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함수의 데이터를 받는 역할이에요. 이 바디 데이터를. 받고 나서 이제 자기 할 일은 끝났으니까 이제 이 데이터 받은 거를 서비스한테 넘겨요. 이 서비스한테 넘겨서 서비스한테 어떤 일을 시키냐면 로긴 요청을 하는 거죠. 로긴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서비스에서 이제 로긴이라는 서비스가 시작이 돼요. 로긴 시작. 그럼 이제 서비스에서 로긴이 시작됐으니까 이 로긴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한테 질의를 해야 돼요. 셀렉트 질의를 하겠죠. 어떻게 셀렉트를 하냐면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있는 사용자가 있나요? 라고 셀렉트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셀렉트 요청을 JPA 레파지토리한테 위임하죠. 요청하죠. 다시 셀렉트 해줘. 그래서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확인을 해줘라고 서비스가 JPA 레파지토리한테 요청을 위임을 하고요. JPA 레파지토리는 자기가 들고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쿼리 요청을 하겠죠. JPA 레파지토리가 select asterisk from 유저의 where 유저네임이 뭔가이고 and 패스워드가 무엇인 게 있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요청을 하면 select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 해당 요청에 대한 영속성 컨텍스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셀렉트를 하는데 유저 테이블에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어떤 애가 있는지를 확인했으니까 유저라는 오브젝트가 여기 있는지, 이 오브젝트가 영속성 컨테스트에 존재하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최초 요청이니까 영속성 컨텍스트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데이터 소스한테 야, 데이터베이스한테 직접 좀 물어봐줘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이 데이터 소스가 얘는 이제 이 사용자 요청마다 메모리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개만 떠 있거든요. 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한테 질의를 하는 거죠. 질의 요청을 실제로. 질의 요청을 해서 실제 셀렉트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있잖아요.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줄 건데 지금 아스트릭으로 요청했으니까 모든 오브젝트를 유저 오브젝트를 리턴을 해줄 거예요. 유저 자체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그걸 받아서 JPA 랩파지한테 돌려주겠죠. 이때 영속성 컨텍스트에 해당 유저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응답을 해주겠죠. 응답을 해줘서 이 유저 오브젝트를 돌려주겠죠. 이쪽으로. 레파지토리에. 그럼 이걸 받아서 다시 서비스한테 돌려줘요. 유저 오브젝트 있어 라고 해서 돌려줘요. 서비스에서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유저 오브젝트가 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면 되겠죠. 유저 오브젝트가 널이면 로그인이 안 될 거고 당연히. 유저 오브젝트가 널이 아니면 이런 유저가 있구나 해서 컨트롤러한테 유저 오브젝트가 널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있는 사용자,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면 되니까 로그인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션에 이 유저의 정보를 등록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에서 다 짜놔야 되겠죠. 이 유저 오브젝트가 널이면 널이 아니면 세션에 유저 오브젝트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그 사람 있는 사용자여서 세션에 등록했고 그 사람한테 이제 로그인을 요청을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인증이 필요한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슬러시 페이지로,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겠죠. 슬러시라는 페이지는 이 페이지로 이동해라고 해서 컨트롤러는 마지막에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이 컨트롤러가 어떤 컨트롤러인지가 중요해요. 만약 이 컨트롤러가 REST 컨트롤러면 데이터를 응답하는 컨트롤러고요. 이 컨트롤러가 그냥 일반적인 컨트롤러라면 데이터를 응답하는 컨트롤러가 아니라 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응답을 해주는 컨트롤러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슬러시 페이지로 이동을 해라고 했으니까 슬러시 페이지로 이동한다는 건 데이터를 응답해주는 컨트롤러가 아니죠. 페이지를 응답해주는 컨트롤러죠. 그때는 뷰 리졸버가 작동을 해요. 얘가. 이 뷰 리졸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페이지를 만들어서 응답을 해요. 이 뷰 리졸버가 언제 작동하냐면 컨트롤러가 일반적인 컨트롤러일 때 뷰 리졸버가 항상 작동을 해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에서 마지막에 리턴 되는 값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슬러시가 정확하게는 여기 이렇게 되겠죠. 홈 이렇게 예를 들어 홈을 리턴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컨트롤러면 홈이 페이지가 된단 말이에요. 홈이라는 페이지를 찾아요. 실제 컨트롤러에서 프로젝트에서 홈이라는 페이지를 찾아서 뷰 리졸버가 홈이라는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그 홈이라는 페이지는 이제 JSP 페이지잖아요. 그 JSP 페이지를 HTML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자한테 응답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컨트롤러가 REST 컨트롤러면 뷰 리졸버가 작동을 안 해요. 얘가. 그러면 리턴 될 때 이 홈이라는 건 그냥 홈이라는 파일을 찾는 게 아니라 원래 컨트롤러면 홈이라는 파일을 찾거든요. home.jsp라는 파일을 찾는데
REST 컨트롤러면 홈이라는 이 메시지 자체를 응답을 해줘요. 요청한 사람한테. 그러면 이 인터셉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요청을 슬러시 로gin을 요청했잖아요.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 함수가 아니 슬러시 로gin이라고 안 할게요. 슬러시 뭐 유저의 1번이라고 할게요. 1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 요청은 예를 들어서 1번 유저의 개인 정보를 보고 싶은 요청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 유저의 개인 정보를 보는 요청이라면 이 함수가 시작되면 1번 정보의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한테 1번 정보의 데이터를 응답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1번 유저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함수가 실행 직전에 이 인터셉터가 동작을 해서 이 인터셉터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지금 들어온 이 사용자가 세션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서 세션이 있네? 유저라는. 그럼 이 유저라는 이 오브젝트가 1번 유저인지 한번 확인을 하겠죠. 이 함수가 실행되기 직전에 확인을 해서 같은 유저면 그 정보를 보여주고 다른 유저면 그 정보를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한 체크 같은 거를 미리 할 수 있어요.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이게 인터셉터입니다. 이 인터셉터는 필터랑은 다르죠. 필터는 애초에 요청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면 인터셉터는 그 함수가 실행되기 직전에 이 함수가 어떤 개인정보를 주는 응답을 해주는 함수라면 이 함수가 실행되기 직전에 인터셉터라는 애가 낚아채가지고 얘가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권한이 있으면 데이터를 응답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인터셉터예요. 이 인터셉터를 통해서 함수가 실행되기 직전 혹은 함수가 실행된 뒤 이럴 때 인터셉터가 낚아채가지고 요청을 잠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뭐 권한 처리라든지 이 사람이 로그인을 한 사람은 맞는지 이런 인증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터셉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톰캣이 시작이 되면 필터랑 디스패처가 메모리에 떠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랑 인터셉터 이런 애들이 메모리 뜨거든요. 세션이랑. 뜬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가 리퀘스트 요청을 했잖아요. 리퀘스트 요청하면 컨트롤러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메모리에 뜨면서 해당 메서드가 실행이 돼요. 그럼 컨트롤러는 그 바디 데이터를 받아서 서비스한테 넘겨요. 이 바디 데이터, 이 두 가지 데이터로 서비스 네가 알아서 해라고. 로gin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해라고. 그럼 이제 서비스는 그 로긴 서비스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를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JPA 레파지토리한테 던져가지고 셀렉트 한번 해서 확인해달라고 던지면 JPA 레파지토리가 영속성 컨텍스트한테 물어봐요. 이 데이터 있는지 없는지, 네가 들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만약에 들고 있으면 이 오브젝트로 바로 응답받으면 되는데 영속성 컨텍스트가 들고 있는 오브젝트를 없잖아요. 없으면 데이터 소스한테 넘겨가지고 야 너가 DB한테 질의해서 이 유저 정보 있는지 확인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있으면 이 유저 정보를 계속 리턴 받아가지고 리턴 받고 리턴 받아서 결국 이 서비스에서 널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고 널이면 어떻게 해요? 널이면 이 사람한테 너 권한 없어. 너 로그인 못해 라고 응답을 해주면 되는 거고 널이 아니면 이 사람이 로그인이 가능한 사람이니까 로그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션에 등록을 하고
이 사람이 로그인이 됐다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어떤 특정 페이지, 로그인이 되고 나서 어떤 페이지로 가게 할지는 홈페이지 나름의 어떤 규칙이 있겠죠. 뭐 메인 페이지로 가게 한다든지, 로그인 됐으면 어떤 뭐 개인정보 페이지로 가게 한다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짜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자, 만약에 회원가입 요청을 했다고 볼게요. 회원가입 요청이라는 거 인서트 요청이죠.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집어넣으라는 요청이잖아요. 이 요청이 들어오면 디스패처가 또 컨트롤러를 만들겠죠. 이렇게 컨트롤 만들어가지고 이 컨트롤러에서 회원가입이라는 메서드를 찾겠죠. 회원가입을 수행하는 메서드를. 그 얘 주소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리퀘스트 주소가 뭐 HTTP에 로컬 호스트에 파이썬에 조인이라는 요청이 들어오면서 바디 데이터에는 이제 회원가입이니까 유저네임이나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뭐 ADDR 그 사람 주소 그리고 이메일 이런 것들이 바디 데이터에 담아오겠죠. 이거 뭐 바디 데이터에 담아올 때는 폼 데이터에 담아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인 타입이 XWWW URL 인코드 혹은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바디의 데이터를 담아서.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이라는 이 메서드가 이 4개의 그 바디 데이터를 받아서 이 바디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에 요청을 하겠죠. 회원가입을 해줘라고. 이렇게 딱 요청이 오는 순간부터 이때 뭐가 발동하냐면 트랜잭션이 시작이 돼요. 트랜잭션. 이 서비스 단에서 자동으로 트랜잭션이 시작이 돼요. 트랜잭션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 단에서 트랜잭션이 시작되지만 이 컨트롤러 단부터 뭐가 실행되냐면 JDBC, 그러니까 JDBC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세션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딱 연결이 돼요. 컨트롤러 단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됐고 서비스 단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트랜잭션이라는 게 딱 시작이 돼요. 자, 트랜잭션이 딱 시작되고 나서 JPL 레파지토리한테 인서트 해줘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실제 인서트를 해달라는 거죠. 자, 인서트 해줘라고 요청이 오면 영속성 컨텍스트에 최초 인서트니까 영속성 컨텍스트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바로 데이터베이스한테 질의하겠죠. 인서트 해달라고.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그 유저 정보가 들어갈 거예요. 인서트가 딱 되겠죠. 인서트가 딱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인서트 했으니까 다시 응답 딱 되면서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됐으면 여기서 서비스가 끝나면서 컨트롤러한테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가 딱 끝나는 이 순간에 트랜잭션이 종료가 돼요. 트랜잭션이 종료가 된다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한 이 정보가 원래 실제로는 DB 서버에 메모리에만 남아 있어요. 실제로 인서트가 된 건 아니고요. 메모리에만 딱 남아 있다가 이 서비스 단에서 끝나서 이쪽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컨트롤러로 딱 넘어가는 순간 트랜잭션이 종료되면서 실제로 커밋이 요청이 됩니다. 이때. 그래서 서비스 단에서는 트랜잭션이 시작되고 서비스가 끝날 때 트랜잭션이 종료가 돼서 서비스 단에서는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스프링 부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 같은 거예요. 서비스가 시작될 때 트랜잭션이 시작되고 서비스가 종료될 때 트랜잭션이 종료된다.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 실제로 커밋이 된다. 커밋이 되면 영구히 해당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커밋이 되기 전에는
내가 저장한 데이터가 메모리에만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저장이 됐다는 건 아니죠. 롤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서비스 내에서 롤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끝나기 전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요청이 됐으면 실제 DB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컨트롤러는 어떤 일을 하면 되냐면 뭐 데이터를 응답해줘도 돼요. 회원가입 잘 됐어 라고 데이터를 응답해줘도 되고요. 혹은 회원가입이 잘 됐으니까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게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게 하려면 뷰 리졸버가 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한테 응답을 해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데이터만 응답하면 되잖아요. 로그인 잘 됐어라는 메시지 하나 응답하고 싶으면 사용자한테 뷰 리졸버가 작동하지 않고요. 데이터만 그냥 응답을 해주게 되겠죠. 사용자한테. 그리고 내가 만약에 회원가입을 했을 때 바로 로그인 처리를 바로 시켜버리고 싶으면 이때 세션에 등록하시면 돼요. 유저 정보를. 이렇게 딱. 그건 이제 프로그램을 내가 짜기 나름이겠죠. 자, 그리고 좀 몇 가지 시나리오를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모호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그 서비스는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일밖에 안 하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송금 요청을 했다고 할게요. 이 송금 요청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500만 원을 송금하는 요청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 컨트롤러의 어떤 함수에서 뭘 받을 거냐면 A라는 유저 정보, B라는 유저 정보, 그리고 5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이 데이터 3개를 받아서 서비스한테 넘겨요. 그럼 이제 서비스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봐봐요. A라는 애를 업데이트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A가 B한테 500만 원을 송금을 했으니까 A가 들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라면 마이너스 500만 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A를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맞죠? 그래서 A 업데이트를 요청을 할 거예요. 이렇게 JPA 레파지토리한테 업데이트 해줘라고. 그러면 A라는 여기 오브젝트가 있는지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에까지 가지도 않고 이 오브젝트를 업데이트하고 끝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서비스단에서 딱 끝나는 순간 트랜잭션이 딱 종료가 되니까 이 A 오브젝트에 업데이트된 이 내용이 자동으로 DB 쪽으로 플러시 돼서 커밋이 요청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때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만약 영속성 컨텍스트에 이게 없잖아요. 이 오브젝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베이스한테 실제로 인서트 요청을 하겠죠. 업데이트 요청을 하겠죠. 업데이트 요청해서 응답이 와서 서비스 쪽에서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서비스라는 애는 A만 업데이트 해가지고 컨트롤러로 돌려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5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거는 A의 금액을 1000만 원이라면 그걸 500만 원으로 깎고 그 다음에 B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B라는 유저에 500만 원을 플러스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다시 JPA 레파지한테 요청을 하게 돼요. 업데이트 해달라고. 또 업데이트 요청을 하는 거죠. 업데이트 요청을 2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여기서 또 B 오브젝트 있는지 확인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DB에 실제로 인서트 요청을 할 거고 정상적으로 응답이 되면 다시 JPA 레파지토리로 응답이 될 거고 응답이 이까지 또 오잖아요. B 업데이트까지 다 끝났죠. 그러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질이 그러니까 두 개의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때 컨트롤러 딱 돌아오게 되면 이때 자동으로 트랜잭션이 종료가 되니까 커밋이 돼요.
그러면 A도 업데이트 됐고 B도 업데이트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송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 업데이트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자, 이 A의 업데이트는 정상적으로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B 업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B 업데이트가 실패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랜잭션이 종료되기 전, 트랜잭션이 종료가 되면 그냥 커밋되고 끝나버리니까 A의 돈만 500만 원이 깎이고 B의 돈은 500만 원이 플러스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비스단에서 서비스단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A가 정상적으로 끝나고 B도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 커밋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B가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때 롤백 처리를 해야 돼요. 이런 처리를 서비스단에서 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서비스라는 애는 데이터베이스의 질의를 한 번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작은 서비스는 한 번에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큰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의 요청을 100번을 할 수도 있고요. 10번을 할 수도 있고 50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의 서비스라는 애는 모든 요청이 정상적으로 끝나야지 하나의 서비스가 종료가 되는 거지. 내가 요청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요청 중에서 한 건이라도 실패하게 되면 모든 걸 롤백 시켜야 돼요. 그런 거를 서비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단부터 트랜잭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 처리를 서비스에서 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트랜잭션을 처리한다라고 봐도 되지만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서비스의 역할은 어떤 하나의 기능을 담당해요. 그리고 이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데이터베이스 요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요청을 하나의 패키지로 딱 담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